이제 주위에서도 다 그랬고 지성이는 탈락이 다 거의 뭐 그러고 이제. 하지만 박지성은 보란듯이 히딩크호에 선발되었다. 언론의 호들갑이 월드컵 개막의 열기에 묻힌 사이 아무도 믿지 않았던 4강 신화를 이뤄낸 태극전사들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박지성은 당당히 서 있었다. 네, 클리어링을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 포르투갈과의 경기. 자, 좋아요. 네, 슛! 골! 이겼습니다. 박지성! 박지성의 결승골은 한국팀을 감격의 16강 직행으로 이끌었다. 드디어 골 내냈습니다. 이게 좀 소름이 쫙 끼치고 우리 닭살 끼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야, 저 격렬한 경기에서 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거를 한 타이밍을 죽여. 아버지군요. 네, 아버지의 모습이 잠시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발견한 건 유럽팀에 대적할 박지성의 강한 체력과 성실한 플레이였다. 그의 빛나는 안목은 2002년 월드컵의 운명과 함께 박지성의 운명도 바꾸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각별한 환영을 받으며 오늘 구단과 정식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럽행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당시 박지성은 소속팀에서 교토의 별로 불릴 만큼 완전히 일본 무대에서 자리 잡은 상태. 유럽을 지금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일본에 있어야 되는 건가를 두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팬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가야 한다,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집사람이 점을 한 서너 번 봤어요. 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끄집어내준 히딩크 감독과 함께라면 더 큰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다. 유럽은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한테 그 기회가 왔고 또 그 기회를 저를 잘 아는 감독님이 있는 팀이라는 게 뭐 저한테는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거죠. 그 이제 본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가야 될 운명인가 봐. 그래 딱 그러더라고. 박지성은 계약 종료 다음 날 자진해서 1왕배 결승을 뛰었다. 그리고 교토 퍼플 역사상 첫 우승을 팀에 선물하고서야 편한 마음으로 팀을 떠날 수 있었다. 교토 퍼플 상가 그 구단주가 지성이를 떠나는 지성이를 불러놓고 마지막은 교토 퍼플 상가에 와서 축구 인생을 끝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절름발이가 돼서 돌아와도 우리는 받아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유럽 무대는 만만치 않았다. 어디서나 금세 제 몫을 했던 박지성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데뷔하자마자 무릎 부상이 도지기 시작했다. 바로 수술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겠는데 무릎이 아픈 상태로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무릎이 계속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팀에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경기장 분위기는 냉혹했다. 부진한 동양인을 참고 기다려주는 팬들은 없었다. 제가 공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야유가 나왔고요. 네, 홈구장에서 한 3만 5천 명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야유가 있었는데 저한테 보내는 야유가 상대방한테 보내는 야유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교체로 들어가더라도 제가 나온다고 딱 쓰면 야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지성을 배려해 히딩크 감독은 원정 경기에만 지성을 출전시키며 부담을 덜어줬지만 지성의 플레이는 점점 위축됐다. 축구를 하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 집 밖에 나가기조차 싫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야유는 축구밖에 모르던 박지성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경기장에서 공이 오는 게 두려웠었으니까 그 공이 무서웠었어요. 그 공이. 축구를 시작해서 정말 축구가 하기 싫다라고 느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 축구는 분명히 달랐다. 거침없는 몸싸움과 스피드에 적응하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했다. 맨유에 와서도 무릎 수술을 다시 해야만 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박지성이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뛰는 그에게 부상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네, 뭐 한쪽 무릎에 7군데 구멍이 났죠. 그래도 수술은 3번밖에 안 했으니까요. 3번밖에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뭐 다행이죠. 3번밖에 안 했으니까. 발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무릎에는 이렇게 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아, 볼록하게 나오네요. 네. 네. 발목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발목은 왼쪽인데 이거는 좀 크게 찢어졌죠 이렇게. 이런 정도의 2007년 맨유에서 한 3번째 무릎 수술은 선수 생명을 건 결정이었다. 미국까지 가서 힘든 수술을 하고 남은 시즌을 통째로 접어야 했다. If another player would have that sort of injury, he might not have come back. In G's case, again, it shows the character and the strong personality that he is. 무슨 있어요? 무슨 타이어 이렇게 바꾸 같은 거 아빠한테 잡아주라 그래갖고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진짜 안 빠지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메뉴에서도 그 지선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흩는데요 머리를. 처음 봤다고 이러는 선수. 제가 있을 땐 이런 거 안 해주길래 어머니는 축구밖에 모르는 외아들의 건강이 늘 걱정이다. 좋은 걸 먹이고 싶어 우리 땅에서 난 재료와 음식을 공수하고 1년의 반은 영국에서 지성과 함께 지낸다. 쉬지 않고 달려온 아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늘 멈추지 않는 아들이 이제 그만 편한 곳에서 머물길 바란 적도 많다. 일본에 진출했던 19 나이부터 언제나 축구만을 따라왔고 그저 혼자서 일상의 즐거움과는 멀게만 살아온 아들. 한국에서도 계속 합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운동하고 그럴 때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이제 하루 휴일 같은 데 있잖아요. 하루 쉬는 날 같은 데는 좀 외로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뭐 청소년 이런 게 전혀 없이 이제 운동에만 전념을 해왔으니까. 남들은 되게 화려하게 보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안 그래. 그 자기 시기에 맞게 놀고 자기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 추억이 별로 없잖아요. 축구밖에 모르고 달려왔다. 부상도 그렇게 극복해왔다. 그게 박지성이 할 줄 아는 전부였다.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여전히 홈 관중들의 야유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컨디션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가 완전히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경기는 UEFA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페루자랑 원정 어웨이 경기를 했던 그 경기 이후로 제가 모든 자신감을 되찾고
그리고 이어진 경기. 야유는 감탄으로 변했다. 박지성의 힘찬 플레이가 살아났다. 네덜란드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위송 빠레. 지성팍을 응원하는 노래가 온 경기장을 뒤덮었다. 기억이 안 나요. 뜨뜨뜨뜨 뭐 이러면서 지성빠레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리듬으로 가는 건데 정말 좋았어요. 근데 왠지 서운하기도 했었죠. 내가 이 팀의 선수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야유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눈 싹 감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해 박지성은 아인트호벤을 네덜란드 리그 우승에 이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끌어올리며 지성팍이라는 이름을 전 유럽에 알렸다. 그리고 이 한 골.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최강팀들을 압도하는 지성의 거침없는 활약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었다. And we had very good reports throughout that season on him from a scout in Holland, Edmund Steen. He recommended him. We looked at him very carefully. That's why I went to see him against Lyon. And it took my eye immediately because, one, I thought his enthusiasm and understanding of space in terms of his team's possession of the ball was excellent. 감독님이 너랑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영어를 거의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뭐 통화를 했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뭐 우리는 너가 필요로 한다 하는 말과 이제 반 니스텔로이도 PSV에서 여기 와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여기 와서 그렇게 잘할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을 안 후로는 저는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세상에 뭐 무조건 가자. 다시 그런 데서 오라 그럴 수 있겠냐. 딱 게임을 뛰든 안 뛰든 그냥 가자 그래갖고.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맨유였다. 퍼거슨 감독까지 나선 적극적인 영입으로 맨유행은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퍼거슨 감독 옆에서 박지성 선수 양복 입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다들 보면서 그랬죠. 이거 합성 아니냐고. 국내 언론